안녕하세요, 레디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33건의 살상 기록을 보유한 미군 스나이퍼 니콜라스 어빙 씨가 레딧에서 진행한 질문 답변 세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는 제75 레인저 연대에서 돌격병, 대기관총병, 경기관총병, 그리고 지정사수 소총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올림픽 선수들과 특수작전 대원들을 훈련시키는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격 성공한 타겟 중에 적 스나이퍼와 대치 끝에 잡아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뻔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정찰팀이 굉장히 노련한 저격수 때문에 3시간 동안 옴짝달싹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저격수는 최적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맞추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잡지는 못했지만 1-2년 뒤에 SAS 부대가 그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누가 누구인지 식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워낙 정찰이나 감시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 스나이퍼가 2년 뒤에 죽은 그 동일한 스나이퍼인지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해당 적을 사살한 부대의 특성상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얻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격전이라 하면 아무래도 근접전에 비해 고도의 계산과 심사숙고가 필요한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는 사실이 다른 상황에서의 전투와는 다른 느낌을 주나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제가 올린 대부분의 킬은 불과 몇 초 만에 이루어졌었습니다. 뚫어져라 응시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킬들에서는 뭔가 심장에 꽂히는 느낌이 있어요. 정확히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르고 머리가 새하얘진다고 해야 할까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네요. 전역한 뒤의 삶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과거 스나이퍼였던 때가 그리우신가요? 복무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래도 저는 회사 덕에 매일 총을 쏘고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기에 그나마 덜합니다. 이따금씩 아드레날린이 끓어오르는 그 기분이 그립긴 합니다만 부대 밖 생활이 더 낫습니다. 그래도 만약 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복귀할 겁니다. 신기하네요. PTSD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많던데요. 아니면 스나이퍼셔서 피 튀기는 현장과는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계시니 남들에 비해 정신적으로 영향을 덜 받으신 걸까요? 저는 저격병으로 복무하기 이전에 몇 년간 돌격병과 기관총병이었습니다. 또한 저격병이라 해서 늘상 전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서 했던 사격은 고작 10m도 채 되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제가 군대를 떠난 이유는 오래 복무하기도 했고 군대 밖에는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서 나온 겁니다. 친했던 전우들의 죽음과 서로 죽고 죽이는 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경험을 토대로 민간인들에게 인생 조언을 하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살지 마시고 매 초 매 순간을 사세요. 미군 레인저 부대는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회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복무하느라 못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 군 생활이 체질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타 다른 건 대단히 그립진 않지만 전우회만큼은 여전히 그립네요. 인간으로서도 훌륭한 전우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역하신 뒤로 자극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실 텐데요. 듣기로는 전직 군인들이 무료함을 자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고강도 운동도 하고 개들과 산책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순간적인 자극이 대부분 가라앉는 데는 몇 년 정도 걸렸지만 여전히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스나이퍼가 되기 위해 어떠한 훈련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처음에 선발은 어떻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저격수 선발단에 들어가서 정신 감정을 받고 저격총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를 평가받았습니다. 그 다음 미군 저격수 학교에 들어가서 저격술의 기초, 고사계 훈련, 장거리 정밀성 훈련 및 기타 등등을 배웠습니다. 갖고 계신 33건의 살상 기록이 군 생활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나요? 아니면 특정 기간에 거의 몰려 있었나요? 약 100일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첫날 몇 시간 동안 4-5명 정도를 사살했어요.
저는 한 몇 년에 걸쳐서 33명인 줄 알았는데 고작 100일에 모든 걸 다 하셨다니 굉장하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스나이퍼 분들이 보통 혼자서 지붕 같은 곳에서 매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뒤를 봐주는 대원분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와 부사수 둘뿐이었습니다. 그 둘마저도 종종 쪼개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어쩔 때는 저희 등 뒤를 봐주는 대원들 한두 명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각 임무별로 상의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총을 쓰셨고 가장 좋아하던 총은 어떤 제품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로 다루던 건 SR-25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총들로는 AICS-300, RAM-700, M40A5 정도가 있겠네요. 매 전투마다 원동력이 뭐였나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 경우에는 그냥 쉴 땐 푹 쉬고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휴대용 PMP로 핸콕, 람보, 테이큰 같은 영화들을 돌려봤어요. 사람이 저격총에 맞았을 때 바로 죽나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하나요? 대부분 바로 쓰러지더라고요. 몇 명 정도는 몇 발자국 도망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저격병이시면 긴박한 상황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사용하셨어야 했을 텐데 어떻게 하셨나요? 실제로 현장에서 계산 같은 걸 하시나요? 네, 그걸 위해서 실제 임무에 배정받기 전에 고강도의 훈련을 거칩니다. 복잡한 계산들을 크게 줄여서 몇 초 만에 해내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마치기 어려운 목표물 저격에 성공한 뒤 기뻐했던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격병 시절에 마치기에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던 적이 두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목표물을 맞췄을 때의 쾌감이 상당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성공한 최장거리 명중은 제 부사수가 쐈었는데요. 그때 거리가 900m도 넘었습니다. 스나이퍼 임무를 수행한 뒤 다른 사람에게 공감 능력이 줄어들었나요? 아니요. 저는 언제나 타인에게 친절하고 또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격은 제 일이었을 뿐이고 그것이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 누군가를 죽였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충격적이었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첫 임무 수행을 할 때 저는 고작 19살이었습니다. 훈련 그리고 실제 복무 중 무엇이 더 힘들었나요? 실제 복무가 더 힘들었습니다. 훈련은 집 떠나와 있는 것 그리고 교관들이 끊임없이 쪼는 것 이거 두 개 말고는 크게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분들을 보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레디설에서 여러분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